공작은 발 뒤꿈치에 힘을 주며 서재 안을 거닐고 있었으나 마침내 지혼을 마리아 보고다 노보나한테로 보내어 사정을 물어보게 했다. 공작이 어떤가 물어보고 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저 그렇게만 얘기해.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나한테 와서 알려. 공장님께 진통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려 주세요. 의미 있게 심부름꾼을 바라보면서 마리아 보고다 노보나는 말했다. 지호는 되돌아와서 노공작에게 그대로 알렸다. 좋아. 공작은 손을 뒤로 돌려 문을 닫으면서 말했다. 그리고 지호는 그 이상 서재에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잠시 후 지호는 촛불을 매만지는 척하고 서재로 들어갔다. 공작이 소파에 누워있는 것을 보자 지호는 그 고뇌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얼굴을 찬찬히 바라본 뒤 고개를 젓고 말없이 주인에게로 다가가 그 어깨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촛불도 매만지지 않고 무엇 때문에 왔다고도 말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나가버렸다.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엄숙한 비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 저녁도 지나고 밤이 되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눈앞에 둔 마음이 부드러워진 느낌과 기대의 감정은 여전히 시들지 않고 오히려 더 높아만 갔다. 아무도 자는 사람은 없었다. 마치 겨울이 자기 권위를 되찾으려고 안간 힘을 다하여 저기를 품고 마지막 눈과 눈보라의 맹위를 마구 떨치고 있는 3월달의 어느 날 밤이었다. 큰 길에서 갈아탈 말까지 보내어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 모스크바의 독일인 의사를 맞으려 초롱불을 든 말을 탄 사람 몇이 큰 길과 촌길의 갈림길까지 보내어졌다. 그것은 길이 움푹 파진되며 눈 밑에 물이 갠 데를 무사히 안내하기 위해서였다. 공작영의 마리아는 벌써 오래전에 책을 놓고 있었다. 그녀는 어떠한 자세한 점까지도 잘 알고 있는 주름투성이인 유모의 얼굴이며 머리수건 밑으로 삐져나온 한 가닥의 백발이며 턱 밑에 주머니처럼 늘어진 피부에 반짝이는 눈을 집중시킨 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유모인 사비시나는 짜든 양말을 손에 든 채 자신도 자기 말이 들리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돌아가신 공작 부인이 귀시뇨포에서 몰다비아 태생의 농부의 손을 빌어 공작영의 마리아를 낳았다는 이미 수백 번이나 해온 이야기를 나직한 음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시니까 절대로 의사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하고 그녀는 말했다. 갑자기 돌풍이 떼어 놓은 한 창틀에 세차게 불어와서 부딪혔다. 노공작의 명령에 따라서 해마다 종달새의 울음소리와 더불어 방방의 덧창 창들을 하나씩 떼어 놓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허술하게 걸린 문 빗장을 떼어버리고 꽃무늬가 있는 비단 커튼을 펄럭이면서 추위와 눈송이를 불어넣고 촛불을 꺼버렸다. 공작영의 마리아는 부르러 몸을 떨었다. 유모는 양말을 놓고 창가로 가서 몸을 내밀면서
획 젖혀진 창틀을 붙잡으려고 하였다. 찬바람이 그녀의 머리숙은 자락이며 삐져나온 하얗게 센 머리털을 휘날렸다. 아가씨, 저 누군가가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하고 그녀는 창틀을 움켜쥔 채 창문을 닫으려고도 하지 않고 말했다. 초롱을 들고 틀림없이 의사일 겁니다. 잘 됐어. 고마워라. 하고 공작용의 마리아는 말했다. 그럼 난 가서 안내해 드려야지. 의사 선생님은 러시아어를 모르시니까. 공작용의 마리아는 재빨리 쇼를 걸치고 손님을 맞으러 뛰어나갔다. 그녀가 옆방을 지나갈 때 마차와 초롱이 현관에 닿아 있는 것을 창너머로 보았다. 그녀는 청청대까지 나갔다. 난간의 기둥에는 수지 초가 꽂혀 있고 바람에 불길이 흐르고 있었다. 하인 필립이 깜짝 놀란 얼굴을 하고 또 한 자루의 촛불을 든 채 아래쪽 청청대의 첫 청계짬에 서 있었다. 그보다도 더 아래쪽 모퉁이 뒤에서 청청대를 올라오는 가죽 구두의 발소리가 들렸다. 어딘지 모르게 귀에 익은 듯한 공작용의 마리아에게는 그렇게 생각되었다. 목소리가 무엇인가를 한창 이야기하고 있었다. 잘 되었군 하고 그 목소리가 말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미 아래에 와 있던 집사 제미안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리고 또 귀에 익은 목소리가 무엇인가를 묻고 제미안이 그것에 대답했다. 그리고 가죽 구두의 발소리가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모퉁이를 따라 차츰 빨리 접근하기 시작했다. 저건 안드레이 오빠다 하고 공작용의 마리아는 생각했다. 아니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설마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인이 촛불을 들고 서 있던 청계참의 깃 전체가 눈투성이가 된 털 외투를 입은 안드레이 공작의 얼굴과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다. 그것은 확실히 그였다. 그의 얼굴은 파리하고 야이어서 전혀 몰라보게 되었고 야르탈리만큼 가냘팠지만 그래도 불안스러운 표정을 띠고 있었다. 그는 청청대로 올라서자 누이 동생을 와라 껴안았다. 너 내 편지 받지 않았니? 하고 그는 묻고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공작용에는 말도 못하고 있었으므로 그 대답은 사실 듣지도 못했을 것이다. 후딱 몸을 돌리자 뒤따라 들어온 산부인과 의사와 함께 안드레이는 마지막 역참에서 우연히 그와 마주쳤던 것이다. 다시 빠른 걸음으로 올라와서 또 누이 동생을 끌어안았다. 이 무슨 운명일까 하고 그는 말했다. 응, 마시아. 그리고 털 외투와 구두를 벗어 던져버리고 젊은 공작 부인의 거실로 들어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